안녕하세요. 전기차 배터리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수익률이 많이 올랐을 때 가입하시다 보니까 최근 한 2년 정도 보면 조금 그 뒤로부터는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투자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저는 조금 예측이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는 그냥 환매하고 TDF와 같은 자산 배분형의 상품으로 갈아타 보시면 어떨지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눈에 아주 이글이글 강렬한 전기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께는 뭐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정말 물타기를 꾸준히 해야 될 수 있으니까 대신 그렇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는 있습니다. 제가 환매하고 갈아타고자 하는 논리는 뭐냐면 이 경기 침체가 좀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고 당분간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지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요. 쓸 돈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비를 줄일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드는 좀 악재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이 매매가 안 돌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세수 관점에서도 좀 안 좋을 거예요. 이런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을 때는 주식이라고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가 되는 것들은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시대의 뭐 변화와 함께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자산 배분형의 상품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전략이, 특히 올해 이제 향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의 기대 수익이 그만큼 높아지고 채권의 평가 이익이 높아지니까 좀 같이 이렇게 배분해 있는 TDF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펀드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아마 당연히 엄청난 성과, 2020년부터 2021년 1년 사이에 이 빨간색으로 보시는 펀드의 기준가가 90% 거의 100% 넘게 났어요. 이걸 보면서 2021년부터 이 푸른색 설정의 그래프를 보시지만 수익률이 난 걸 보고 입소문이 났겠죠. 그러면서 많이 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녹색은 S&P 500 지수 시장의 평균이고요. 시장 대비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때 가입하신 분들은 어땠을까요? 초장기에 가입했다면 다소 단기간에 한 20% 정도 높은 수익을 보고 계시다가 현재는 손실 구간인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2021년부터의 성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시점이죠. 근데 이때부터는 녹색인 S&P 500 지수인 시장 평균이 훨씬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금리 상승과 함께 좀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많이 올랐던 여파가 좀 있었겠죠. 상승률이 둔화가 된 반면에 시장의 평균, 특히 뭐 에너지라든가 그동안 거들떠 안 보던 섹터의 주식들이 많이 견인을 하면서 시장의 평균이 오히려 더 압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물타기 들어오는 상황이어야 될 텐데, 아쉽게도 보시면 이 파란색의 그래프는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정체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투자를 못 하시고 주저하고 돈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침체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기사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뭐 최근 기사인데 중국의 리튬 값, 소재죠. 전기차 소재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 리튬 값이 3개월에서 30% 넘게 급락을 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의 직격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수요가 보조금 정책 폐지인데 뭐 이 부분이야 중국 양회에서 다시 뭐 보조금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전기차를 비롯한 이런 자동차는요, 대표적인 경기 소비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비자는 얘기는 경기를 탄다는 뜻이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약해놨다가 자동차 취소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경기 침체에 취약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TDF와 같은 주식과 채권의 자산 배분형 상품으로 대피하는 것이, 예상과 다르게 주식이 좀 하락하더라도 올해는 향후 이제 금리 하락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주식과 채권이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하더라도 주식은, 그리고 또 인덱스, 이런 너무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미국 주식의 경우는 S&P 500 ETF 등으로 저렴하게 저비용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같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펀드 중에 한국투자 TDF 알아서, 그리고 TDF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빈티지인 2025,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런 보라색이나 아니면 좀 성과가 좋은 분홍색으로 보이는 우리 다같이 TDF 2025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